일단 전류는 직류랑 교류가 있는데 직류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일단 DC 전류를 흘리면 전이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A점과 B점이 있다면 물통으로 따지자면 한쪽 물통을 위로 올려서 다른 쪽 물통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길을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물이 반대편 물로 흐르는 현상, 이게 직류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전이차를 발생시켜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전원에서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류에서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 그래서 또 물통으로 비유를 하자면 물통이 두 개가 있다고 칩니다. 그럼 여기서는 항상 한쪽이 위로 올려주는 전이차가 아니라 A 물통이랑 B 물통이 있다고 치면 B 물통을 일단 기준으로 가만히 둔 상태에서 A 물통을 일단 위로 올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하지만 A 물통이 위상이 바뀌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B에서 A로 물이 흐르겠죠. 이런 현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를 기준점으로 두고 A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상차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교류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원리입니다. 예시로 이제 콘센트 구멍을 보시면 콘센트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여기서 한쪽이 기준이 되고 한쪽이 이렇게 A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인데, 만약에 젓가락을 꼽으실 때 기준점을 꼽으시면 0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A점에 젓가락을 꽂으시면 감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점에서는 우리 몸을 기준점으로 전이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전선에서 전류가 왔다 다시 대지에서 다시 들어가는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접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접지는 일단 개통 접지랑 기기에서 접지하는 기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 기기에 접지하는 것은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가 있습니다. 얘들은 보통 이제 절연해가지고 인체 보호나 이제 기기의 보호,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개통에서 접지는 이제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직접 접지고 전압이 낮은 데서 쓰는 게 비접지, 그리고 66kV에서 쓰는 게 소호 리액터 접지입니다. 저항 접지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요즘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접지는 일단 보통 델타 결선으로 많이 결선을 하는데, 델타 결선일 때는 중앙에 중선점이 없기 때문에 송전선이 이렇게 나간다 치면 대지가 있고, 여기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면 한 선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바닥과 닿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류에서는 3상이기 때문에 각 120도 이상차를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A상이 땅과 닿게 되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중앙에 있던 중성점이 A점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A점이 땅과 닿게 되니까 A점이 내나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A점으로 이동해 버리면 여기 B점과 C점에 있는 전압이 루트 3배가 되어버립니다. 벡터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A점이 고장이 났는데 건강한 전이인 B점과 C점, 그러니까 건전상 전이인 B점과 C점의 전압이 루트 3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론적은 루트 3배지만 실제로는 6배까지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가 154kV에서 사용한다고 치면 이만큼의 절연을 하면 되겠죠. 절연 비용을 이 정도만 책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지 사고가 난다 치면 154kV 곱하기 6배의 접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절연을. 그러면 절연 비용이 6배나 많이 들겠죠. 실제에서는 이렇게 접지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도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6배의 절연 비용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접지를 해야 하는데, 접지를 하면 직접 접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접지는 보통 Y결선으로 해서 중성점에서
접지를 하는데 여기서 지락사고가 발생한다고 쳐봅시다.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한 선이 끊어지고 지락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또 지락 전류가 이렇게 와서 각각의 대지 정전 용량을 타고 각선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이때 퍼져야 되는데 중선점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대지 정전 용량에는 C가 있죠. 각각마다 작용 정전 용량인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C가 있는 곳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쪽을 따라서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논리냐면 원래 있던 전류에서 한쪽이 탁 끊어졌다고 치면 여기에 있던 것이 중성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상인 비상과 시상의 전압은 루트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중선점이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옮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똑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겠죠. 대신에 여기서 중성점에는 엄청 큰 지락 전류가 이곳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차단기와 이 친구들이 이제 활동이 빈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각종 기기들의 내구도가 감소합니다. 금방 다 써버리는 거죠. 왔다 갔다 타닥 하다 보면. 대신에 장점으로는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하지 않고 절연 비용을 아낄 수 있죠. 나머지 방식으로는 이제 중성선이나 이런 곳에 코일을 달아주는 게 소홀 리액터 접지, 그리고 저항을 달아주는 게 저항 접지인데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비접지가 될 수도 있고 엄청 크면 비접지, 엄청 작으면 거의 직접 접지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걸 쓸 바에 그냥 둘 중 하나를 써버리는 겁니다. 소홀 리액터 접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L을 달면서 대지 정전 용량이 C가 있는데 이제 L과 C가 지금 병렬 형태죠. 여기 송전선로와 대지 선로에 사이에서 병렬인데 이렇게 해서 병렬 공진을 발생시킵니다. 병렬 공진을 발생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 병렬 공진에서는 전류가 최소가 되죠. 왜냐면 병렬 공진을 하면 Z가 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는 말인데, 네.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직렬 공진으로 돼버린다면 한 선이 그러니까 지락이 아닌 단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단선 사고가 일어나면 이 선이 직렬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병렬 공진에서 직렬 공진으로 바뀌면서 다시 전류는 최소에서 최대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리액터에 각종 탭을 설치해가지고 완전 병렬 공진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게 만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도 전류가 엄청 최대가 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까지.